대포와 같은 중거리 슛, 칼날 같은 킬러 패스, 다부진 체격과 강인한 체력, 그리고 젠틀한 얼굴에 멋진 이름을 가진 오늘의 주인공. 하지만 그의 실력에 반해 아마 온라인에서 가장 많은 놀림을 당하는 선수가 아닐까 합니다. 1314 시즌에 범했던 치명적인 실수로 인해 모든 팬들이 염원했고 자신의 커리어에 정점을 찍을 수 있었던 리그 우승을 날리고 마는데요. 그의 이름은 바로 스티븐 제라드입니다. 인터넷에서 훔바움바라는 이름으로 더 자주 불리는 이 선수는 관음장, 훔바움바 등 수많은 별칭으로 놀림거리가 되는 선수이지만 수많은 월드클래스의 선수들이 그를 칭찬했으며 마지막 두 시즌을 제외하고는 리버풀 유스와 리버풀에서 선수 생활 대부분을 보냈고 리버풀에서 제라드의 의미는 선수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리버풀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자 잉글랜드 최고의 미드필더 중 한 명인 스티븐 제라드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980년 5월 30일 잉글랜드의 리버풀에서 동쪽으로 12.8km 떨어진 휘스턴에서 선천적인 장애를 앓고 태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훗날 프로축구 선수로서 최고의 미드필더 중 한 명인 스티븐 제라드였는데요. 그가 태어날 때부터 앓고 있던 장애는 내반족이라는 선천성 장애로 발이 안쪽으로 굽혀진 채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릴 때 치료를 받으면 교정이 가능했기에 그의 부모님은 그 즉시 그를 치료했고 교정에 성공한 제라드는 다른 아이들처럼 뛰어놀 수 있게 되었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예의 바르게 자라며 사교성이 풍부했던 제라드의 옆에는 항상 친구들이 많았고 추가적으로 그의 옆에는 항상 축구공이 있었습니다. 5살의 어린 나이부터 축구공과 사랑에 빠지기 시작했으며 집 근처에 리버풀과 라이벌이라 할 수 있는 에버튼의 팬이 되었는데요. 그는 항상 에버튼의 유니폼을 입고 홈구장인 구디슨 파크에서 팀이 들어올렸던 트로피들과 사진을 찍는 등 리버풀 선수로서는 다소 의외의 어린 시절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에버튼 주변 지역 클럽에서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입단이 거절되었고 이 때문에 많은 실망을 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축구와 꾸준히 사랑을 하며 성장을 해나가던 와중 우리가 아는 스티븐 제라드가 되지 못할 뻔한 큰 사고를 겪게 됩니다. 친구들과 여느 때와 다름없이 축구를 하던 와중 공이 주변 울타리로 들어가게 되었고 공을 꺼내려 걷어차려 했지만 그가 걷어찬 것은 다름 아닌 정한 포크였습니다. 공을 걷어차기 위한 힘으로 포크의 날카로운 꼬챙이를 걷어차게 되었고 곧바로 엄지발가락에 구멍이 뚫리며 발가락을 절단할 위험에 처했는데요. 절단을 하는 것이 좋다는 의사의 말에 또다시 그의 부모님은 그를 위해 다른 치료 옵션을 선택했고 다행스럽게 상처가 잘 아물며 다시 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의 제라드의 불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라드가 8살이었던 1989년 힐스버리 참사가 리버풀에서 발생된 것인데요. 이뿐만이 아닌 해당 참사에서 발생한 96명의 사망자 중 그의 사촌이 희생자 명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 곧잘 어울렸던 그의 사촌이 생을 마감했다는 것을 어린 제라드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님의 반응을 보고 깨닫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날부터 그가 선수 생활을 끝내는 날까지 그의 사촌 폴 존을 위해 그라운드를 뛰게 됩니다. 이후 지역 축구팀인 휘스턴 주니어에서 축구를 배우기 시작했고 지나가던 리버풀 스카우터가 우연하게 제라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재능과 열정을 본 스카우터는 그를 즉시 리버풀 아카데미에 입단시켰고 그곳에서 착실하게 성장을 거듭해 나가게 되는데요. 성장을 해나가던 와중 그의 재능을 알아본 맨유, 크리스탈 팰리스, 웨스트햄 등에서 그를 빼가기 위해 입단 테스트를 제안하게 되는데 아버지가 이를 응하게 됩니다. 제라드 본인도 다른 팀들의 시선과 수준은 어떤지 궁금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제라드 아버지는 모두 리버풀을 사랑했고 다른 팀의 입단 테스트를 본 것은 그저 미끼였습니다. 다른 유명 유스팀들에서 제라드의 재능을 보고 연락이 온다. 너희들이 프로 계약을 제시하지 않으면 우린 언제든 다른 팀으로 이적할 수 있다고 엄포를 내놓은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리버풀은 화들짝 놀라며 그에게 프로 계약을 제시하게 되었고 1989년부터 이어진 리버풀에서의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위에서도 언급되었듯 타 팀에서도 눈여겨본 재능이었던 그는 1998년 11월 19일 세 번째 교체 카드로 프리미어리그 데뷔를 이루어내게 됩니다. 이 데뷔 시즌에 총 13경기를 소화하게 되는데 우측 윙을 소화하기도 했지만 그가 주로 맡았던 위치는 중앙 미드필더 자리였습니다. 18살의 나이였음에도 최고의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그라운드에서 보여주는 팀에 대한 헌신은 감독과 주변 선수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이 다음 시즌 29경기 출전과 한 골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아는 제라드는 대포와 같은 중거리 슛으로 램파드 못지않은 득점력을 보유한 미드필더이지만 당시는 본인도 수비적인 플레이를 지향했고 맡은 역할도 상대방의 역습을 태클로 차단하는 수비형 미드필더였기에 데뷔 초반에는 득점이 저조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씩 그의 공격적인 재능이 꽃피어지기 시작했고 다음 시즌인 0001 시즌에는 50경기 출전과 더불어 10골을 기록하며 리버풀의 완벽한 주전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시즌 FA컵, EFL컵, 유로파리그 등 3개의 대회에서 우승을 거두었고 그의 최고의 영플레이어상을 받는 등 EPL 인정하는 어린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후 꾸준히 40경기 이상씩 출전하며 2003년 리버풀의 주장직을 맡게 됐는데요. 그의 나이는 불과 23세밖에 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다음해인 04-05 시즌 자신을 데뷔시켜주었던 제라르 울리에가 팀을 떠나게 되었고, 이에 제라드의 심적인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덧붙여 포르투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온 무리뉴가 제라드에게 적극적인 구애를 펼치게 되고, 이에 제라드도 첼시로의 이적을 딱히 부정하지 않으며 리버풀 팬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게 됐는데요. 덧붙여 첼시와 펼쳐진 리그컵 결승전에서 자책골을 넣으며 팬들의 분노는 정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리그에서도 성적이 좋지 못해 라이벌인 에버튼에게 마저 밀리며 리그 5위를 기록하였지만, 이 시즌은 기적을 만들어낸 시즌으로 리버풀 팬이라면 잊지 못할 시즌 중 하나인데요.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부터 환상적인 중거리슛을 기록하며 간신히 리버풀을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에 참가시켰고, 이후 레버쿠젠과 유벤투스를 만나 비교적 쉽게 준결승에 올라오게 되지만, 그가 만난 상대는 바르셀로나와 미넨을 격파하고 올라온 첼시. 첼시와 펼쳐진 1차전에서 무승부를 거두며 2차전에서 무조건 이겨야만 했는데요. 루이스 가르시아의 전반 초반골을 지켜내며 가까스로 1대0의 스코어로 첼시를 무너뜨리고 결승에 올라가게 됩니다. 상대는 밀란 제너레이션 2기의 극강의 밀란이었기에 많은 전문가들도 그들의 승리를 예상하지 않았고, 팬들조차 리그 1위인 첼시를 잡고 결승에 오른 것으로 만족하였는데요. 상대는 말레스카의 극강의 수비라인과 피를로, 가투소, 세드로프, 카카의 공수 밸런스가 완벽한 미드필더진, 그리고 크레스포와 셰프첸코의 강력한 골잡이로 이루어진 투톱을 상대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경기에서 1분 만에 말디니에게 선제골을 먹히며 전세는 기울었고, 이에 조급해진 리버풀은 무리한 공격을 하게 되지만 말레스카의 단단한 수비진을 뚫어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때문에 전반 막판 힘이 빠지기 시작했고, 전반 39분 44분 연속으로 추가골을 허용하며 3대0으로 전반전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이에 고개를 숙이고 라커룸에 들어온 선수들을 본 베니테즈는 그들을 혼내게 됩니다. 고개를 숙이지 말라. 우리는 리버풀이고 리버풀을 위해서 뛰는 것이다. 우리를 바라보는 서포터들을 위해 고개를 들어라. 몇몇 찬스를 만들면 우리는 역전할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믿어라. 우린 할 수 있다. 가서 영웅이 될 기회를 잡아라.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에 제라드는 팀원들을 불러 모아 사기를 증진시키는 등 리더십을 보여줬고, 전술적인 변화와 함께 시작된 후반전에서 리버풀은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경기를 임하게 됩니다. 후반 8분 만에 제라드가 만회골을 기록하였고, 2분 뒤 스미체리의 추가골, 그 후로 3분 뒤 다시 제라드가 PK를 얻어내며 알론소가 키커로 나서게 됩니다. 알론소가 참 페널티킥이 막혔지만 끝까지 집중하며 기어코 동점골을 만들어내었고, 단 6분 만에 3점 차를 따라잡으며 경기를 연장까지 끌고 가게 됐는데요. 이미 연장전 이전에 두 팀 모두 체력을 다 써버렸기에 별 소득 없이 승부차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기어코 동점을 만들어낸 리버풀은 침착하게 승부차기에 성공하게 되지만, 추격당한 밀란은 조급해졌는지 두 번 연속 실축을 하며 결국 3대2로 리버풀은 챔피언스리그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됩니다. 제라드가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장면은 수많은 주장들이 보여줬던 장면 중에서도 가장 맛깔나게 들었다고 평가받는 장면일 만큼, 경기적으로 봐도 이스탄불의 기적은 챔피언스리그 최고의 명경기 중 하나였고, 제라드가 챔피언스리그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모습은 전세계 많은 팬들의 기억 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이제 잉글랜드에서 치루어진 두 개의 컵과 유로파, 챔피언스리그까지 들어올리며 남은 건 리그 우승 단 하나만 남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타팀으로의 이적을 심각하게 고민했다고 하는데요. 10명의 사람이 있다면 9명의 사람이 다른 팀으로 이적했을 것이라며 당시 리버풀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선택은 너의 몫이다. 다만 너가 다른 팀으로 이적한다면 그곳의 팬들은 지금 리버풀의 팬들만큼 너를 사랑해주진 않을 것이란 말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제라드는 9명이 아닌 나머지 1명이 되며 4년 재계약과 함께 리버풀에 남게 되는데요. 이어진 05-06 시즌 발롱도르 3위에 오르고 다시 한번 FA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됩니다. 덧붙여 53경기 23골을 넣으며 스트라이커 못지않은 득점력을 보여주었고, 프리미어리그 올해 선수상에 선정되는 등 5년 전 영플레이어상에 이어 이번에는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이 기세는 다음 시즌까지 이어졌는데요. 비록 리그 우승에는 멀어지며 1위와 승점 21점 차이로 3위에 머물렀지만 다시 한번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2년 전과 다르게 이번에는 밀란이 리버풀을 누르고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을 하게 되며 리버풀에 많은 지원이 이어졌고, 최고의 호흡을 보여주며 아직도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제라드 토레스 라인의 제토 라인을 구축하게 됩니다.
리버풀의 클럽 레코드를 기록하고 데려온 토레스와 마스체라노를 완전 영입하며 이 선에서 알론소, 마스체라노, 제라드로 이어지는 강력한 중원이 완성되었고 때문에 제라드는 조금 더 공격적인 롤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위에 3명의 강력한 중원과 제라드 토레스로 이어지는 강력한 공격 조합은 최고의 경기력들을 보여주었지만 13번의 무승부로 리그 최다 무승부를 기록하였고 이에 승점이 밀리며 아쉽게 리그 4위를 기록하게 됐는데요. 덧붙여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올랐지만 이번 시즌에는 준결승에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전체적인 팀 퀄리티와 경기력이 올랐음에도 성적이 한 단계씩 떨어지며 리버풀은 다소 아쉬운 시즌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제라드는 2년 전처럼 또다시 20골의 고지를 밟으며 최고의 폼을 보여주었는데요. 이어진 0809 시즌, 지난 시즌의 스쿼드를 유지하며 한층 더 강해진 리버풀은 제라드의 뛰어난 득점력과 함께 리그에서 단 2패만 거두며 최강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지만 무승부가 너무 많게 되면서 4점 차이로 아쉽게 리그 우승 트로피를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즌 제라드 개인적으로 커리어 최다골을 기록하며 44경기 24득점이라는 미친 듯한 결정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덧붙여 리그 31경기에 출전해 16득점을 하며 3연속 월드베스트에 선정되는 등 유럽 최고의 미드필더 자리를 꾸준히 지켜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리버풀에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빅4라고 불렸던 아스날, 맨유, 첼시, 리버풀 중 유일하게 리그 우승을 하지 못하였고 잉글랜드와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였던 제라드가 있음에도 우승을 하지 못하였기에 30대를 눈앞에 둔 제라드를 향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무리뉴의 3번째 구애마저 거절하며 레알 마드리드로 떠나지 않고 팀에 남게 됩니다. 제라드가 잔류했음에도 리버풀의 재정이 안 좋아지며 중원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사비 알론소가 레알 마드리드로 떠나게 되었고 이에 제라드는 플레이메이킹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만 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토레스의 부상과 함께 리버풀의 성적은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덧붙여 토레스가 겨울 이적 시장에 떠나며 핵심 선수들이 모두 떠나고 잔류를 선언했던 제라드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는데요. 2년 반 동안 보여준 제토라인이 붕괴되며 리그 성적은 7위로 추락했고 다음 시즌 마스체라노마저 떠나면 제라드는 심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였다고 했습니다. 덧붙여 잔부상에 시달리며 경기수도 대폭 줄어들어 0910 시즌을 끝으로 시즌당 소화한 경기수가 20경기대로 대폭 내려옴과 더불어 골수도 한 자릿수를 기록하며 그의 전성기가 지나가다 했는데요. 제라드는 여전히 그의 클래스를 보여주게 되지만 이전의 빅4 시절의 리버풀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0910 시즌 7위, 1011 시즌 6위, 11-12 시즌 8위를 기록하며 리버풀은 계속해서 아쉬운 행보를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브랜드 로저스 감독이 부임하게 되면서 수아레즈의 득점력이 살아나기 시작하였고 제라드의 몸 상태도 30대라 믿기지 않은 행보를 보여주며 리그 10골과 9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제라드의 부활을 다시 잉글랜드에 알리게 됩니다. 하지만 팀은 여전히 7위에 남게 되는데요. 그렇게 시작된 13-14 시즌, 나이가 들어가면서 원래부터 좋았던 그의 시야와 킥력이 더욱 빛을 발하며 후방에서 경기 전체를 조율하게 됩니다. 해당 시즌 다시 전성기 시절 폼을 보여주며 리그 34경기 13골 10어시스트를 기록하는 등 33살의 나이가 믿기지 않은 활약들을 보여주었고 루이스 수아레즈가 리버풀에서의 최고의 활약을 보여준 시기였기에 리그 우승을 목전해주게 됩니다. 후반기에 11연승을 거두는 등 제라드와 리버풀 모두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덧붙여 리그 우승 경쟁 중이었던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하였는데 이 경기는 힐스버리 참사 25주기에 펼쳐진 경기였고 위에 언급되었듯 해당 참사에서 사촌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우승을 눈앞에 두고 있고 사촌과의 약속에 대한 기억들이 복잡하게 얽히며 그는 그라운드에서 뜨거운 눈물을 쏟게 됩니다. 하지만 36라운드 첼시전 우리 모두가 아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되고 이 때문에 차력 우승은 물 건너가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에 이어진 두 경기 모두 승리를 따내게 되고 맨시티가 한 번만 미끄러지게 된다면 우승을 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맨시티가 미끄러지기는커녕 37라운드에서 리버풀이 다시 한번 미끄러지며 눈앞에서 우승을 놓치게 됩니다. 그 누구보다 리버풀의 우승을 갈망했고 리그 트로피만 든다면 그는 클럽 커리어 트로피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할 수 있었기에 많은 팬들이 아쉬워했고 심지어 제라드 본인은 자살까지 생각했을 정도로 심적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제라드는 30대 중반이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수아레즈까지 내보내게 되며 제라드가 선수로 뛰고 있을 동안 리버풀의 우승은 사실상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1-4-15 시즌 램발보로 이어지는 최악의 공격 조합과 제라드마저 기량 하락을 보여주며 리버풀은 리그 6위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마지막 시즌 29경기 출전 9골 1도움으로 리버풀에서의 마지막 커리어를 보내게 됩니다. 마지막 고별전에서 팀이 6-1로 패하는 결과까지 보게 되며 결국 리버풀에서의 마지막을 안 좋은 기억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는 누가 뭐라 해도 리버풀의 심장이었고 리버풀 그 자체인 선수였습니다.
비록 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지는 못하며 다른 같은 월드 클래스급 미드필더들에 비해 클럽 커리어가 조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발롱도르 3위, 월드베스트 3회 선정 등 숱한 기록들을 남겼으며 프리미어리그 120골로 미드필더 역대 2위의 득점 기록과 92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프리미어리그 역대 6위의 기록을 보유한 명실상부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미드필더라 해도 손색 없는 선수가 바로 스티븐 제라드였습니다. 그렇게 27년간 710경기의 공식 경기들을 리버풀에서 보낸 스티븐 제라드는 잉글랜드를 떠나 미국의 LA 갤럭시로 이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리그 한 경기 출전 만에 메이저리그 사커 올스타에 선정되며 많은 선수들의 불만을 듣게 되었고 2015 시즌 리그 13경기 출전과 2골 4도움으로 기대했던 활약만큼 보여주지 못한다며 팬들의 비난도 듣게 됩니다. 이어진 다음 시즌 리그에서 21경기 출전 3골 11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아직 그의 클래스는 건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가 보여준 건실함과는 다르게 2016년을 끝으로 선수 생활을 은퇴하게 됩니다. 그렇게 통산 749경기 191골 129어시스트를 기록한 잉글랜드와 리버풀의 전설적인 미드필더 제라드는 그라운드를 떠나게 됩니다. 중앙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 등 미드필더 진영에서 모든 역할을 소화할 수 있었고 득점력과 경기 조율 그리고 롱패스와 기회 창출 등 말 그대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육각형을 꽉꽉 채운 완성형 미드필더였기에 우리의 머릿속에 영원히 기억될 미드필더가 아닐까 합니다. 은퇴 이후 바로 2017년 2월 1일 리버풀의 유스 코치로서 다시 리버풀에 돌아가게 되었고 지도자 코스를 밟아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어진 2017년 7월 1일 리버풀의 U18 감독직을 맡게 되었고 24경기를 치르며 리버풀의 U18 디벨롭먼트 리그 3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해당 시즌이 끝난 2018년 여름 놀랄만한 소식이 들려오게 되는데 코치 생활을 시작한 지 1년 반도 되지 않는 제라드가 레인저스의 감독직을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레인저스는 스코틀랜드의 전통적인 강팀이었지만 마치 리버풀처럼 과거의 영광만 남은 팀이었다 할 수 있는데 2012년 재정 문제로 4부 리그로 강등당하게 되고 2013년 4부 리그 우승, 2014년 3부 리그 우승, 2016년 2부 리그 우승을 하며 다시 1부 리그에 돌아올 수 있게 되었고 제라드가 오기 2시즌간 3위를 기록하며 셀틱과 에버딘에게 현저하게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에 자존심을 구긴 레인저스는 감독 경질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선임한 감독이 감독 경력이 유소년 리그 단 한 시즌인 제라드가 되자 사람들은 의문을 표했습니다. 선수로서 최고라 할지라도 선수와 감독의 역량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모두의 예상을 깨고 18-19 시즌 그는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 8경기 무패와 리그 3라운드까지 무패를 보여주며 감독으로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어진 4라운드에서 스코틀랜드 최강팀 셀틱에게 패배를 하게 되지만 이어진 2경기에서 큰 점수차로 승리를 따내며 다시 이전의 영광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셀틱은 생각보다 더 강한 팀이었고 승점 9점 차이로 준우승에 머물게 됩니다. 그럼에도 성인 무대 첫 감독직에다가 스코틀랜드가 완전 변방 리그는 아니었기에 제라드가 보여준 모습은 훌륭하다 할 수 있습니다. 리그 38경기 중 23승 9무 6패를 보여주며 34위와는 확실하게 다른 팀 클래스를 보여주었기에 레인저스의 팬들은 기대를 모으게 됩니다. 하지만 엄연히 4시즌간 1부 리그에 있었기에 셀틱과의 격차를 단기간에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제라드가 보여준 성과는 대단하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번 시즌도 29라운드가 치러진 시점에서 셀틱과 13점 차가 나기 때문에 리그 우승은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3위, 4위와는 확연한 격차를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셀틱과 레인저스의 양강체제가 되었다는 점에서 레인저스의 팬들은 감회가 새롭다 할 수 있습니다. 2016년 1부 리그 승격 후 리그에서 치러진 올드펌 더비에서 단 한 경기도 이기지 못했지만 제라드 부임 후 2018년 12월 29일 레인저스가 1대0 승리를 하면서 다시 돌아온 1부 리그에서 셀틱을 상대로 최초로 승리를 따내게 됩니다. 레인저스에서 2시즌간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제라드는 감독 경력이 2년조차 되지 않기에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감독이고 적은 경력임에도 훌륭한 성과, 과연 선수로서 못 이룬 리그 우승을 감독이 되어 이룰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덧붙여 무엇보다 사람들의 관심사는 제라드가 리버풀의 감독직을 맡을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제라드 본인도 훗날 리버풀로 다시 돌아오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을 뿐만 아니라 아직은 리버풀의 감독직을 맡기에는 자신이 많이 부족하고 감독 경력을 더 쌓고 실력을 더 키워야 한다는 말을 남긴 만큼 머지않아 선수가 아닌 감독으로 다시 돌아온 스티븐 제라드를 안필드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제라드가 사용하는 포메이션은 리버풀도 애용하는 4-3-3 포메이션으로 클롭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나 생각해보는데요.
제라드는 레인저스 부임 전 클롭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는데 자신의 이름값을 버리고 바닥부터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시작하라는 조언을 듣게 되었고, 이 조언이 자신의 지금의 위치에 있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는 말을 남기게 됩니다. 비단 제라드는 포메이션뿐만 아니라 전술 또한 클롭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는데 4-3-3에서 높은 위치에서의 압박을 보여주며 3명의 미드필더를 중원에 밀집시켜 허리를 강화하고 전방에 3명의 포워드를 넓게 벌리며 상대방의 뒷공간을 노리는 말 그대로 리버풀 전술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그 최강 스쿼드 셀틱을 상대로 레인저스를 2위에 올려놓은 스티븐 제라드는 과연 스코틀랜드 프리미어리그 정상에 오를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클롭이 떠난 리버풀에 감독으로 부임하며 선수 시절 이루지 못한 리버풀에서의 리그 우승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리버풀의 심장이자 영원한 캡틴, 리그 우승이 없음에도 역대급 선수로 기억되는 스티븐 제라드의 이야기였습니다.